네,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아주 시원합니다. 네,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뭐 저도 이게 충격적인 기사를 접해서 놀라웠습니다. 네, 공무원, 교원 노조 전임자 월급을 세금으로 준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있죠, 전공노. 네, 그리고 교원 노조가 있습니다. 교원 노조.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의 그 경영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용자가 국민이에요, 국민. 사용자가 국민입니다. 국가 국민이거든요. 네, 국가는 곧 국민이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무슨 뭐 이런 모임이 있다든지 이런 건 좋겠지만 무슨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무원 노조, 그리고 교원 노조.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사실상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세금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연 최대 600억이 든다라는 겁니다. 600억. 네, 600억. 엄청나죠. 엄청난 돈이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이 공무원 노조 그리고 이 교원 노조, 네, 전교조라 그러죠. 전교조, 뭐 전공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을 위한 그러한 그 노조 전임자에 대한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준다. 네, 그래서 그 돈이 연간 600억, 네, 연간 6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기사들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에 돈이 참 많죠. 네, 돈이 참 많아서 네, 전공노라든지 전교조 노조 전임자 월급을 세금으로 준다.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낸 세금을 왜 노조 전임자 월급을 주느냐. 그 생각만 하면 좀 분노가 나네요. 저는 분노가 납니다. 제가 낸 세금을 그 노조 전임자의 월급으로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참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한 그러한 심정이고요. 우리나라 이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나서야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뭐 국회의원들만 퍼섭하면은 나라 망하는 거는 뭐 금방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국회의원만 포섭하면 돼요.
호주에서 호주의 그 정치인들을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인 기업가를 통해서 호주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위장해서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돈으로 부패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을 잡고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멀쩡한 그러한 호주 그 유망한 정치인들도 많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150명만 포섭하면은 나라 망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를 그냥 뭐 국회의원 150명만 얼마나 쉬워요. 이거 되게 쉬운 게임입니다. 네? 나라의 국회의원 150명만 포섭해버리면은 저 나라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내 돈이다라고 지키지. 6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600억 그 노조 월급으로 600억을 국민 세금으로 써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600억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들이 정당 보조금으로 연 500억 가져가고 또 이제 전교조나 전공로가 노조 월급으로 600억 가져가고 또 이것저것 무슨 공단들 공기업 공사들이 수주를 준다 뭐 외주를 준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세금들을 다 빼먹고 국민들은 세금 내기 바쁜 거예요. 아니 저도 세금 내는 게 아깝습니다. 진짜로. 세금 내는 게 아까워요. 뭐 소득세니 뭐 기본소득세니 부가가치세니 뭐 재산세니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세금들 내면은 뭐합니까? 왜 전교조 노조 전임자 월급을 세금으로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00억이라는 세금을 전교조 전공로 세금으로 준다?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특권층들만 나라 돈을 빼먹고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봉사직인데 이제는 그냥 하나의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공로 전교조에다가 1년에 노조 전임자 월급으로 600억을 지원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참 이거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우리가 왜 국회의원들 뽑아놓고 그들이 150명이 이 나라를 말아먹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목숨 걸고 우리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이렇게 이룩을 해야 하는 거고 또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이럴 경우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법을 만들면은요 국민 5만 명이 한 달 안에 동의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 법을 폐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폐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만들어 그냥. 그래서 연 600억을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전교조에다가 지원한다. 노조 월급으로 그 노조 전임자. 그 지금 전교조나 전공로나 또는 뭐 전국 교원 무슨 단체 연합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서로 달리는 거예요. 서로 이제 노조 전임자 월급을 이제 여기 전공로나 전교조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이 계속해서 엉뚱한 대로 새어나가는 겁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국민들 5만 명이 동의하면은 그 법을 폐기하는 국민 투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들은 국회의원만 뽑아놓으면은 계속 당하는 거야. 계속 당하고 저들이 나라를 말아먹든 검수안박을 하든 뭐 각종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코코마미TV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엠마님 안녕하세요. 네, 국고에 있는 돈은 너도 나도 빼먹자. 룰루랄라네요. 네, 맞습니다. 600억. 아, 이건 600억이 나가야 된다. 기가 막힙니다. 네, 전 세계로 퍼진 중국 공산당 호주 대선까지 개입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은 어디든 다 개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터트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주는 여러 명 잡혔거든요. 일본도 잡혔거든요. 정치인들이 일본에서도 중국 기업의 돈을 받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중국 기업인의 돈을 받았다가 잡혀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한국도 중국 기업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안 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서 안 터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막 차이나타운이 막 들어섰잖아요. 강원도에도 들어서고. 그럴 때 그냥 들어서겠습니까? 응? 뭐 로비가 없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뭐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혜를 길러주고 통찰력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은 저게 왜 그럴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10%고 90%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90%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럴까?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다 보면 전모가 그냥 탁 보여버리거든요. 그걸 통찰력이라 그러는데 지혜죠, 지혜. 근데 이러한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가려진 거예요.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 150명만 포섭해버리면은 나라 망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나라 망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국민투표 시민발언제가 없어야 될까요? 왜 생각을 못합니까? 왜 국회의원만 뽑아놓으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이들이 법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은 스위스처럼 5만 명이 동의했다 그러면 그 법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폐기시켜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스스로 법을 정책 결정에 나서는 국민투표 시민발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전교조 그리고 전공로 여기에 왜 국민 세금 600억을 이 전임 노조 전임자한테 왜 지원해 주느냐 세금 600억을 그러면은 국민들이 나서서 이 법을 폐기시켜 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150명이 이미 포섭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돈이 막 후원금들이 막 들어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포섭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그냥
이 집단 위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떤 단체가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가지고 그 찢어서 후원금을 하는 거예요. 예? 찢어서 후원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를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에 국민 세금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노조 때문에 힘들다. 기업이 잘 되고 그 기업이 잘 돼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되는데 노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노조 전임자한테 국민 세금으로 연 600억을 지원해준다? 말이 됩니까? 국민들한테 동의 구했냐고요,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동의 구하지 않았어요. 국민들한테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국민들은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중국 공산당 중국몽들 땜시 어떻게 하나요, 엠마님? 그러니까 중국몽이라는 것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확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고 중국몽과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몽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식 사회주의를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화주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중화주의 사상, 중화주의,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그 사상을 세계화시키겠다 그러면서 공자학원이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가면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대준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 포섭해갖고 약점 잡아가지고 친중 정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수법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그 종교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들도 자기들 친성향의 종교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 성향의 정치인들을 후원해가지고 그 종교 성향의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미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극심한 거예요. 극심한 거. 그러니까 종교단체들이 정치인들을 움직여. 에? 또 거기에다가 이런 전교조나 전공로가 정치인들을 움직여. 또 뒤에서 중국인들이 움직여. 북한인들이 움직여. 러시아가 움직여. 그럼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이 집단들이 국회의원 150명만 움직이면 법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야 된다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목숨 걸고 우리는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로 해임시켜버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자꾸 기각시키고 그러면은 국민투표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국민투표로. 아니 국민투표로 결정했는데 헌법재판소 9명이 어떻게 그걸 반기를 둘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차이나 머니 받은 정치인들 많을 거예요. 코코엄마 TV님. 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일본이나 호주는 이걸 잡아내거든요. 차이나 머니 받은 정치인들 잡아내는데 한국은 지금 안 잡는 게 이상하죠. 한국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정치가 돈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정치.
돈 정치를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정치를 하고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니까 돈의 유혹에서 정치인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공천제가 필요한 거고 국민 추천장이 필요한 거다.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민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정치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아니 뭐 선거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선거 때 500억을 썼다. 이 말이 됩니까? 네? 아니 500억을 써서 대선 누가 나갈 수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당 지원금 500억 받아가지고 선거 보조금 500억 받아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나라 바꿔야겠다 하면 500억을 어디서 마련해? 그러니까 친중 정치인들이 친중 그 기업이 돈을 주면 돈 받고, 또 누가 돈 주면 돈 받고, 누가 돈 주면 돈 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부패와 약점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 보전금,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다 폐지해버리고 선거는 돈 안 드는 선거. 그래서 국민 추천장을 받아서 그 추천장을 2.5% 받으면 TV 토론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방송 연설 5번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선거는 정책 협약식 위주, 토론회 위주, 간담회 위주, 그리고 직접 발로 찾아가는 선거운동 위주. 그래서 뭐 차량 타고 다니면서 떠드는 거 이거 다 폐지시켜버리고, 이거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거예요. 피해주는 거. 그런 거 다 폐지시키고, 현수막 폐지시키고, 공보물 폐지시키고, 그냥 벽보만 있으면 돼요. 벽보. 관심 있는 사람 지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벽보는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벽보만 두고 나머지 다 폐지하고, 그리고 이 돈으로 하는 선거가 아닌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 있는 사람들이 선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정치인들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으면은 국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나서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포섭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150명만 포섭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네? 아니 150명만 이익단체들, 이기주의 집단들,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국회의원 150명만 딱 포섭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나라를 변질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어떨까요?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에 600억을 지원해준다. 국민 세금으로.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거 공감할까요? 국민들이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왜 국회의원들하고 전공로하고 전교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거 왜 통과시킵니까? 이런 법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수능 폐지, 정당 폐지, 민노총 폐지, 시민단체 폐지, 전교조 폐지, 방송노조 폐지. 아유, 아주 폐지할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못해요, 이젠. 정치인들보다 더 힘이 세져 버렸어, 이제 노조들이. 그래서 이제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정치 공부해야 돼요. 화는 나고, 아닌 거 아닌데, 아는데, 그 다음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엉뚱한 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폐기시켜 버리는 거죠. 그 법을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투표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이 신지식 교수님의 방송을 보고 정치 박사가 되어야 거짓에 속지 않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이 속임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교육이라는 게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북선 누가 만들었냐? 요건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기억력 테스트예요. 요거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왜 거북선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북선을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은 왜 핍박을 당했는가?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주입식 교육하고 시험을 위한 공부, 그러니까 통찰력을 갖기 위한 공부, 창의성을 갖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냥 막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야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국회의원들 그냥 300명 뽑아 놓으면은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손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월급 받으면 그 월급에서 세금 다 떼가고, 기름 넣으면 기름에서 세금 다 떼가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세금을 줄줄줄줄 뽑아가는데, 그런데 그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길거리나 동대문만 나가도 중국인들이 실라실라 합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뭐 중국인들을 제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인 친구도 많고 중국인들을 뭐 사랑하는데, 우리 그 한국 정치를, 또 한국을 동북공정이나 1대1로로 먹어버리려고 한다, 이러면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안보적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유튜브나 언론이 제가 이런 발언하는 것도 다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입을 막아버릴까봐 겁납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세상. 네? 지금 유튜브가 정인태 신지식인 TV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좋겠죠. 기분 좋겠죠. 아,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방송 사람들하고 소통 못하고 딱 끊겨버리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자기들은 고소하죠. 깔깔대고 웃을 겁니다, 아마. 예? 아주 고소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분노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공영방송국을 얘기해야 된다. 공영 인터넷 방송국에서 국민들이 마음껏 방송할 수 있는, KBS, MBC는 공영방송국이라고 하면서 그 제작진들이 방송을 만들잖아요. 제작진들이. 근데 우리가 인터넷 공영방송국은 시청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처럼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이러한 방송 시대를 열어야 된다. 누구도 탄압하지 못하고, 그 탄압하면은 그냥 국민들이 그 탄핵해버려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열린 이 국민 인터넷 방송국이 생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인태 신지식인 TV를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한 지금 꽤 됐습니다. 지난주에 정인태 신지식인 TV를 막아버려가지고 제가 뭐 게시글도 못 올리고, 그리고 뭐 방송도 못하고, 또 동영상도 못 올리고, 커뮤니티도 막아버렸어요. 커뮤니티도 막아버리면 어떻게 공지를 못한다니까요. 공지를 못해요. 공지를 못하게끔 그 게시판에 글 쓰는 것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저한테 안 알려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막아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밴드 정인태 신지식인 이런 데 공지를 했죠. 근데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을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유튜브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막아버리니까 미리 다른 서브 유튜브 채널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설마 그랬거든요. 아유 설마 막아버릴까 했는데 그 막아버린 거예요. 그 뭐 진짜 구독자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냥 25,500명 정도 있고 영상을 제가 한 6,300개 올려놨는데 하루아침에 막아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150만 명만 150명만 포섭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 세금 600억을 무려 600억을 뭐 전공로나 전교조에다가 지원해 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해야 돼요.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엠마님 오늘 망구님 TV에서 복덩이로 들어왔으니 떡이 다 팔린다 했더니 진짜 다 팔려버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주 뭐 떡이 많이 팔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네 그래서 지금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서 메인이 돼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네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서 메인 방송으로 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리TH님 네 채널이 바뀌었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환장합니다. 나 공지라도 해 주시죠. 공지도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웠길래 교수님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이거 더 가열차게 해야겠네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 원참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국민 인터넷 공영방송을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쓰레기 국회들이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무너뜨립시다. 네, 정인태 교수님 힘내세요. 국민들이 함께 합니다. 최길봉님 얘기하셨어요. 정말 국민 인터넷 방송, 공영방송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BS에다가 돈 들이지 말고, MBC에다가 돈 들이지 말고, EBS, 뭐 TBS에 돈 들이지 말고, 이거는 제작자들이 만들잖아요. 제작자들이 만드니까 국민은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 그쵸? 근데 유튜브는 국민들이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는 인터넷 공영방송국 시대를 열어서 인터넷 공영방송국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민 인터넷 공영방송국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여기서 방송도 하고 또 노래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노래도 거기서 하고 그 엔터테인먼트의 갑질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 노래도 거기다가 다 발표하고 또 뭐 연기도 거기서 하고 미술 작품도 홍보하고 자기 생산품 자기 회사도 홍보하고 생산품도 홍보하고 농작물도 홍보하고 수산물도 홍보하고 임산물도 홍보하고 축산물도 홍보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국민 장터 겸 국민 방송국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대체할 국민 인터넷 공영방송이 있어야 됩니다. 네, 유튜브를 대체할 국민 인터넷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그냥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중국이 봉쇄는 없을 거다 해놓고 그냥 확 봉쇄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네, 지금 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전화가 안 될 겁니다. 네, 핸드폰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유튜브로 소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유튜브 막아버리면요, 그 사람들 생명의 위협도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제 페이스북을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버려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톡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카톡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 집에다가 제 숙소에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CCTV 끊어놓고 인터넷 안 되게 만들어놓고 쇠파이프 준비해가지고 저를 살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당했을 때도 이게 뭐 갑자기 뭐 유튜브라도 뭐 방송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개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봉쇄식으로 해버리고 공지도 못하게끔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영상 하나만 비공개 처리하는 거를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KBS가 뭐 하나 실수하면은 그냥 KBS 자체를 그냥 하루아침에 봉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인 겁니다. 이런 형태. 예? 그리고 뭐 MBC 뭐 하나 뭐 꼬투리 하나 잡았다 그러면은 그냥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물류 파업 시작했군요. 네. 이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류는 기름값, 원자재, 금리 모든 것이 종합판입니다. 그렇죠. 기름값, 원자재, 금리 모든 게 종합판이고 물류 지금 파업한다고 난리가 났고 저한테도 그 화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해요. 이거 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다 그냥 손해다라는 거예요. 손해.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도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아예 그냥 건설을 하면은 손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네, 리티H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거 참 심각한 상황이고요.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 네,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에서 메인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뮤직뱅크님, 온 국민이 잘 사는 방법은 국민 배당제임. 실천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음. 네, 이제 천하장생이 다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오직 제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째 애석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다들 그냥 진실과 정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다 진실과 정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만.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강병희님. 대체 윤통은 뭐 하는겨? 네, 경제 중요하지. 그러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KBS, MBC를 대체하고 유튜브를 대체할 국민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야 돼요. 국민 인터넷 방송국, 공영방송국 만들어가지고 이거 외쳐야 됩니다. 거기에 세금을 쓰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정부나 민주당이나 희망 고문인데 혁신은 언제 하려고? 네, 이렇게 Start from Scratch님이 얘기하셨고요. 네, 엠마님, 교수님 괴롭히고 나쁜 짓 하는 것들은 조만간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윤 정부가 노조 폐지한다는 것도 희망 고문이라는 것도 답답할 뿐인데 수사는 잘하는데 배당금은커녕 기본소득으로 안 주려고 국고환수 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뿌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악한 무리가 뿌리 뺏고이다 증거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에서 메인으로 방송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정인택 신지식인 TV가 메인이 돼서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완전히 닫아버려 가지고 지금 이러한 정황입니다. 네, 리티H님, 정부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물류연대를 불법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언론을 이용해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언론에는 뭐 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네, 모든 국가의 파업 중에 물류가 파업을 하면 정말 끝장납니다. 물류는 대형 차이기 때문에 대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류파업연대 연사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노조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미 괴롭힘을 당하는 게 무슨 뇌피셜입니까? 교수님, 물류파업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네, 지금은 네, 조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있어야 돼요. 이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있어야지 우리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아니면은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람 저 사람 저 단체 이 단체 해가지고 계속 국가 돈만 빼가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국민들은 죽는 거예요, 다. 네, 국민들은 아주 먹을 게 없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망구님 열정의 박수. 네, 망구님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도 뭐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 뭐 다들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나무의 뿌리가 악한 물이 빨고 있어 악이 빠치고 결국 대혼란이 나겠네요. 나쁜 놈들 수법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심각한 정황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진짜 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뭐 노조 하시는 분들도 뭐 선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좀 뭐 악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저항해가지고 목소리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교원 노조 전임자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준다라는 거는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공감할 수가 없고요. 이 우리나라의 이 갈등 구조를 깰 수 있는 거는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기본소득이 결국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권으로서의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권으로서의 소득. 그러니까 스위스는 성인 300만 원,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78만 원씩 주자. 이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했죠. 부결됐지만. 그래서 기본소득이 국민배당금이나 기본소득이나 국민권익금이나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생기님, 북의 미사일 대응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윤 정부가 오늘 북한에 대해서 공산 세력이라고 규정한 거, 이런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미사일 자꾸 쏴대고 그러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민들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시행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시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개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네, 다지용님, 기본소득 외쳐야 합니다. 국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러다 다 죽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무슨 뭐 공무원 노조, 거기에다가 또, 어? 이 교원 노조에 연 600억씩 지원한다?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공기업, 공사, 공단, 이런 곳이 돈을 어디로 나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통해서 국민들을 살맛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국고에 돈이 넘치나니 떼도둑이 판을 치고 국민은 빚쟁이로 만들어낸 공산당 스파이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일부러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국의 노조를 10% 이하 90%는 그들이 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리TH님. 아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나쁘게 보진 않아요. 네, 그래서, 네, 한국의 노조를 10% 이하 90%는 그들이 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네. 뭐, 저도 교육 공무원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업도 해보고, 또 어떤 뭐 회사에서 제가 일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해보면은, 악덕 경영자들도 있어요. 악덕 경영자.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원도 했고, 제가 기업에서 기업도 운영을 했고, 해외에서 기업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또 어디 회사에 취업도 해보고 해보니까 악덕 기업자들도 많아요. 아주 그냥 돈의 탐욕만 득실득실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쁜 말씀은 아니에요. 네. 정부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한 게 6개월이 넘었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파업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양심적 납세 거부 운동도 이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계속 세금 내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이리저리 먹어가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심적 납세 거부 운동하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그거는 불법이다. 처벌하겠다. 감옥에 쳐놓겠다. 똑같은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노조들도 결국에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갖고 하면은 파업은 이제 잡아서 감옥에 쳐놓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지금 화물연대 노조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노동운동을 하신 줄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의 끝이 국민 배당금이라는 한 수죠. 그래서 사실상 국민 배당금제, 뭐 기본소득제만 시행이 되면은 이게 다 갈등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국민들이 사실상 뭐 저도 예전에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유 배달 하는데 이 우유 배달 사장님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아니 기껏 우유 배달 해가지고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월급을. 네? 그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우유 배달을 했는데 이걸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급하니까 너 빨리 저 우유 배달 다 마치고 오면은 그때 줄게. 다 마치고 오니까 또 안 주는 거예요. 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쌍하다. 예,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 국민이 뭉치질 못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뭉치면서 저항하는 것이 노조입니다. 네, 단 노조 10%가 욕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리티에이치님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이 뭐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종합적인 판단. 그리고 항상 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또 교묘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그 양심을 이용해 먹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무리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살짝 숟가락 올리는 거 그런 거 잘하죠. 네, 노조의 응집력이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네, 5대5 이렇게 양분화되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 이자를 올리겠다?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공급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 탓만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더 지우겠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탄압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왜 탄압을 하는가? 왜 탄압을 하고 이게 무슨 뭐 아주 나쁜 애들 장난처럼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살살 약 올리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모자른 사람들이 살살 남 약 올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조를 활용한 많은 업을 달성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40%는 정말 막강한 경제적 주체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내 잘못을 남한테 떠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몽키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나라에서 1년 예산 610조 쓰면 인플레이션이 안 걸리고 예산을 아껴서 국민배당금으로 주면 인플레이션이 걸린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중. 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기득권들은 또 국민 탓만 하는 거죠. 국민 탓만. 네, 용기 있는 국민이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이재금님 안녕하세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계속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국회 청원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계속 외쳐야 됩니다. 네. 다지용님, 한국인 소수만 있고 사라질 수 있어요. 외국인만 우대되는 나라인데, 네, 권규영님, 얼빠진 나라와 민족이 정신 차려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지 않으면 계다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네, 교수님은 산전수전 겪었던 사회 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하늘이 저를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하늘이 저를 훈련을 시켜서 뭐 교육 공무원도 하고, 네, 또 뭐 제가 교육 공무원 할 때 아이가 어렸거든요. 네, 갓 태어나가지고 어렸는데 그때 이제 IMF가 지나고 제가 공무원직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교육 사업도 해보고 또 취업도 망해가지고 취업도 해보고 또 해외도 나가고 대학에서 열정적으로 강의도 하고 정치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세상을 참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발소 갔는데도 이발도 안 하고 집거리고 짜장면 집 가니 니 같은 손님 안 봤는데요. 네, 그러셨군요. 아유, 화가 나시겠습니다. 네. 네, 엠마님, 저도 밑바닥 인생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꼭 내부에서 사고를 내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을 이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아유, 진짜 이 산전수전 겪은 생각만 하면은 과거 생각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상처가 많아서요. 황홀의 발라님, 전부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위해 애쓰는 애국자는 보기 힘든데요.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지만 나라를 위한다면 전부 오성기 들고 나라를 위해서 뭉치는데 한국은 외세에 휘둘리면 윗선들도 해외로 도망 민초들만 죽을 맛이지 나라가 어려우면 민초들로 뭉쳐서 그나마 유지하는데 정치인들은 목을 내놓고 나라를 위하는 위인이 없네요. 내 목숨 내놓고 강대국의 캐스팅 보드로 정치를 노조위원장은 이재용보다 재벌인데 네 그렇군요. 이 시대에 정 교수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진짜. 네, 민혁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15살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15살 때 청량리 시장에서 아주머니하고 따님이 이렇게 니어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깡패들이 막 괴롭히는 거죠. 깡패들이 그분들을 막 괴롭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길거리에서 막 장사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놈들아 막 이런 막 그 놈들이 과일이고 뭐고 막 엎어버리고 또 딸 머리를 잡고 막 예쁜애 막 희롱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왔는데 경찰한테 그놈들이 깡패 놈들이 형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 아주머니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 이게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교육대학교에 가서 선생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지역의 그 많은 학생들을 바르게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가 되면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교육공무원으로 가보니까 이미 망가졌어요. 학교가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도저히 불가능한 정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죠. 뭐 교육 사업도 하고 취업도 해보고 대학 강의도 하고 정치도 하고 뭐 여의도에서 한동안은 여의도에서 활동도 하고 막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맛을 아주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나라는 절대 안 망합니다. 단지 국민 80%가 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정인태 교수님, 물류연대 파업 이 명분을 민주당이 활용할 것입니다. 이 유튜브가 확 퍼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이 물류인데요. 네, 그러네요. 이 물류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뭐 이렇게 물류 화물차 하시는 분이 계속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일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드시고 뭐 물건 올리고 내리고도 힘든데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 고속도로 통과 비용 내는 것도 힘들고 갔다 오면은 몸은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손에 쥔 건 없고 그런 고통을 살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두 살려야 하는 국민들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는 돈 빼가는 거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하자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네. 물류분들은 24시간 운전할 때도 죽도록 유튜브 봅니다. 네. 아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네, 이렇게 국민이 받아가며 누려야 할 당연한 것들, 국민 배당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에서 한 600조 기득권이 나눠먹기 독식하지 말고 200조만 쓰고 나머지 400조는 상류층 제외한 중산층 이하 배당금 지급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본소득 국민배당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네, 열어야 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방송 금지되고 공지도 못 쓰게 공지도 금지되고 그리고 생방송도 못하고 동영상도 못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를 메인으로 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네, 요거로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밤에도 10시나 10시 반에 또 방송을 할 겁니다. 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방송을 할 거니까요. 그때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로 들어와 주십시오. 네, 거기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시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전화 연결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조 쪽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교수님 부디 유튜브를 통하여 화물연대 쪽으로 큰 뜻을 위한 연대를 생각해 보심이 의견들을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도 화물연대 방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녁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